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것인데요. 제 정파가 국민 앞에 다음 대선까지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된다 이런 말씀 어제 하셨어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선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제 총선이 임박해 있는데. 저는 3당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네.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지점이 다음 선거를 앞두고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와 대선이 연달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지선과 대선 때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적어도 서약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진짜 일시적인 어떤 공천의 불이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면은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인다는 걸 서약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 서약에서 이탈하는 사람 나중에 국민적 지탄을 받겠죠. 다른 네.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차피 신뢰라는 건 말로 쌓아가는 것이고 저는 그걸 해봐도 된다. 해야 된다.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는 명쾌하게 밝혔는데 대선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피했거든요. 아니 저는 솔직히 우리가 뭘 요구할 수는 있지만은 네. 나이 70 넘으신 분이 그게 내가 이번 총선은 출마 안 하고 후배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시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정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대선 나갈 생각이 있고 네. 대신 그것도 조건부죠. 이번에 잘 되셔야지 대선 나가는 거지. 이번에 잘 못하시고 나서 대선 어떻게 나갑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자유주의자의 성격을 띠려 그러고 네. 개인의 이해와 오히려 집단의 이해가 일치했을 때 가장 개인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인이 돈 벌 유인이 있어야지 돈을 벌러 다니는 거지. 벌었는데 70% 세금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들어눕고 싶죠. 먹고 살만큼 벌었으면은.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낙연 총리가 대선에 나가고 싶다는 야심을 가진 것이 야심이 없는 것보다는 신당에 유리하다. 네. 그런 생각이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진급 포기한 대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대령인데 대령이면 그래도 이제 네. 부대장이고 하니까 네. 꽤 힘이 있는데 진급은 포기했으면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러면 이제 그 권한으로 이상한 걸 한다는 것 때문에 진급 포기한 대령이란 말이 있는 네. 건데 예. 저는 어떤 회사에서도 보면은 진급 포기한 사람이 박혀 있는 거는 그건 위험한 거다. 알겠습니다. 총리의 당대표의 전남지사에 다 해보신 분이 진급 포기하고 당에 있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진급 포기한 이낙연 총리보다는 네. 항상 진급을 꿈꾸시면서 예. 진중하게 움직이시는 이낙연 총리가 훨씬 낫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다 진급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종합하면 설 전에 합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일단 각자 진도는 나가되 4월 총선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큰 집은 짓는 겁니까? 전혀 모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네, 전혀 제가 의사결정 구조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바른정당 그 국민당 합당에서 바른미래당 될 때도 네. 유승민 의원은 내심 탐탁치 않아 했어요. 네. 그냥 본인이 얼마나 이질적인 집단과 합당한지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바른정당 내에서도 원칙파 강경파에 속했던 지상욱 의원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되냐. 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현실주의적인 면모가 있는 하태경 의원이나 정운천 네. 의원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었고 예. 저는 그게 나름 그 당시에 추억을 해봤을 때 유승민 네. 의원이 무의미한 고민을 한 게 아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네. 합당으로 방향을 정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정진석 의원의 충남 청양 네. 어디죠? 청양 그다음에 뭐 부여 뭐 이쪽인데 충남이에요.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을 슬기로운 의정생활 간판으로 걸었어요. 네. 근데 이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 꽁치구이라 그랬잖아요. 꽁치구이. 네. 그럼 한동훈 위원장 꽁치예요? 정당이 횟집이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 집은 회가 맛있어요를 광고해야 되는데 여당이 우리 집은 회가 맛있어요가 아니라 우리 집은 콘치즈를 잘합니다. 네. 아니면 우리 집은 꽁치가 맛있습니다. 이거 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집은 미역국이 맛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저 전략이 먹히겠냐고요. 우리 전략기획위원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네.
전략이 있긴 한데 망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략기획위원장님이 네. 절대 틀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콘치즈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 콘치즈를 밀고 있어요. 꽁치구이를 밀고 있고 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화면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보겠다. 그러면 이게 김용남 위원장의 주장에 따라 망하는 전략이 될지 승리하는 전략이 될지. 근데 가는 데마다 막 인산인해고 막 360도 셀카를 찍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인기는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자연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네.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여의도 밖에 나가가지고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네. 빨간색 목도리나 빨간색 잠바를 입고 다니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단언코 지금 앞엔 0명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행사장에 네. 그 자연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빨간색 목도리, 빨간색 자켓, 무슨 뭐.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예. 그 군중이 일반 군중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군중은 일반 군중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황교안 대표 맨날 사람 불러가지고 네. 다 동원되는 상황 속에서 네. Y자로 이렇게 손들고 서 계시고 이런 네, 거 사진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즐기기 시작하면요 선거 그냥 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 생각해요. 제가 대선 때 거꾸로 하도 후보가 그러고 다니길래 예, 예. 당신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시켰던 게 뭐냐면 그거 아닙니까? 그 저기 지하철 인사. 지하철 앞에 가지고 해라. 여의도역에 와서 했잖아요. 네. 여의도역이면요 그래도 반은 윤석열 찍고 반은 윤석열 안 찍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김은혜 후보 경기도지사한테 첫날 시킨 데가 어딘지 압니까? 어디예요? 부천역. 부천역. 어우, 힘들다. 거기는 7대 3이에요. 네. 김은혜 안 찍은 사람이 7이면 김은혜 찍은 사람이 3이에요. 그런 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네. 황교안 총리님이 이제 저는 항상 황교안 총리님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지만은 네. 선거를 처음 해보시다 보니까 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종로에 출마하셨는데 사무실이 저 원래 고등학교를 해화동에서 나와가지고 네. 종로를 좀 아는데 네. 무조건 종로는 해화동하고 창신동에서 승부가 납니다. 네. 근데 그때 황교안 총리님은 여기 광화문 비슷한데 어디 사무실을 갖고 계셨거든요. 네. 광화문이랑 종로 쪽에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종로 구민은 100명 중에 1명이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걸어다니는 사람 네. 중에. 네. 거기 뭐 일산에서 오고 막 온도가 다른 출퇴근하니까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차려 놓으시면 아무도 못 보거든요. 보통 보면 창신동과 해화동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제가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회의 자리에서 대표님 요즘 분위기 어때요? 그랬더니만은 너무 좋다 가보니까 어제 어디 가셨습니까? 평창동. 네. 평창동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담벼락이 넘어다 볼 수 없는 집들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황교안 총리님이 선거를 처음 해보시니까 모시는 분들이 뻔히 해화동 창신동 간 분위기 어떤지 아니까 네. 거기 안 거기 모시고 데려간-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대표 처음 되고 나서 제가 가겠다고 한 데가 어디냐면 저라고 뭐 영남 일정 돌리기 안 시켰겠습니까? 그 당의 사무처에서 짜워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지금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무조건 확장성이다. 첫 일정이 새만금이었어요. 지역 일정이. 네. 그리고 이제 순천 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저는요 왜 김종인 이준석은 지금까지 박근혜 이후로 처음으로 선거를 이겼던 당대표들인데 네. 왜 김종인 이준석은 첫 행보를 다 호남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 가지고 저 인간들이 바보라서 그래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구조적인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아직 그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민주당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약속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뭐 불체포 특권, 그 다음에 그 무슨 재판 걸린 사람들 세비 반납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을 계속 때리지만 지지율은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 백날 안 되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너 김건희 해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그 정의를 얘기해도요. 네. 너 그럼 김건희 특검 찬성해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더 커요 사실은 국민단 지금 네, 아이템으로는. 왜냐면 네. 세비 반납이나 이런 거는 늘 흘러간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네. 현안이거든요 김건희 특검은. 네.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붙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천 때문에 워낙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것도 이상한 건데. 네. 네. 이게 만약 어디 TV 토론 자리라도 만약에 와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면요. 세비 반납에 뭐 받아라. 그럼 민주당이 자신 있게 그래 김건희 특검 받으면 우리도 받겠다. 네. 그래 보면 누가 불리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훨씬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면요.
저런 배팅볼을 준단 말이야 이럴 거예요. 저 완전 배팅볼이에요. 무슨 뭐 세비 반납에 무슨 뭐 그거. 오케이 그거 받으면 김건희 특검 받아라. 절대 답 못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배팅볼을 왜 던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제2부속실 설치 뭐 국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또 뭐 특감 뭐 민주당과 여야가 협의한다면 뭐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나눴지만 전혀 여론에 미동도 없어요. 특별감찰관을 왜 여야 협의로 해요? 그건 자기가 지명하면 되는 거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이제 이 상투적인 멘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뭘 해도 한동훈 위원장을 그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은 이런 곳에서 받아줘가지고 네. 형광등 100개 아우라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선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보수 언론이 돌아서 떼기 시작하면은 네. 이거 근데 이미 상당히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윤석열 정부 뭐 김건희 리스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